진짜 현타온다. 네, 어, AFC U23 아시안컵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6월 1일부터인가 조별리그가 시작이 되고요. 총 조별리그를 3경기에 치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조에 속해 있고 말레이시아, 이제 베트남, 태국 순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조 2위까지 이제 8강전에 진출하게 되고요. 8강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토너먼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차기 대회죠. 차기 AFC U23 대회에서 상위 시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시드가 이제 또 올림픽에서 또 걸려있는 대회에 상위 시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사실 아주 의미가 없는 경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K리그 선수들을 어떻게 차출할지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이미 한번 이제 엄원상 선수를 차출했었는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제 군 입대 때문에 이제 6월 A매치에서 앞에 칠레전까지,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칠레전까지만 치르고 파라과이랑 인트전을 치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엄원상 선수가 벤투 감독님의 사출을 받았어요, 결국에. 네, 그 대신에 뭐 이제 양준영 선수를 이제 또 새로 선발했죠, 황선홍 감독님이. 자,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전력이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양준영 선수도 이제 누구냐 엄원상 선수 대신에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조 말고 다른 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스트리아 대 쿠웨이트 경기는 2대0으로 일단 오스트리아 이겼고요. 그리고 이란과 카타르 경기는 1대1 무승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 1대0으로 이겼는데 이 경기에 페널티킥으로 우즈베키스탄이 1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요르단하고 이라크가 1대1 무승부. 그리고 같은 조에 속한 이제 태국과 베트남 경기가 2대2로 끝났는데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 박항서 감독님이 전 연령대를 담당하지만 이번 대회부터 이제 U23을 이제 공오균 감독님이 새로 맡게 되었고, 이 감독님이 전에 이제 서울 이랜드에 코치로 있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다시 이제 동남아 무대로 복귀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U23 감독님을 맡게 됐습니다. 선제골은 역시 베트남 쪽에서 먼저 나갔지만 태국이 결국 동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다시 베트남이 역전하고 경기 막판에 태국이 골을 넣으면서 결국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네요. 일단 양 팀 다 동남아 팀들이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일단 스쿼드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제 대회 출전 스쿼드를 다 봤는데 해외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차출이 됐더라고요. 네, 또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귀한 선수들도 이름을 보면은 동남아 이름이 아니고 좀 영어 이름처럼 돼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많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말레이시아랑 붙게 됐는데 4대1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선제골은 일단 여기는 S 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상민 선수였나? 이상민 선수가 일단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 받아서 헤더로 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또 이제 김태환 선수가 추가골을 내면서 말레이시아를 몰아쳤고, 하지만 그 이후로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말레이시아가 따라가는 골을 만들었어요. 정말 역습 한 번으로 골을 바로 먹혔거든요. 그래서 2대1로 우리나라가 다시 말레이한테 추격을 받게 됐는데 경기 막판에 다시 터지게 됐죠. 네, 조용호 선수가 나머지 88분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몰아 넣으면서 결국 4대1로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주 속 시원하게 뭐 말레이시아를 크게 완파하지 못했지만 뭐 최근에 또 동남아 축구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AFC 챔피언스 리그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최강의 팀이라고 불리는 이제 조호르 다룰 탁짐이 있는데 그 경기랑 울산 경기를 제가 봤었는데 정말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잘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있는 선수들은 이제 성인 선수들이고 여기 있는 선수들은 U23 선수들이지만 최근에 말레이시아가 세대를 교체를 잘하고 있고 또 기아 선수들도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팀이 전체적으로 네, 제가 한 번 전에 이제 이 조 자체가 좀 뭐 아니면 도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동남아 팀들이 귀하 선수들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성적을 많이 올리고 있고 또는 혼혈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동남아 팀들도 유소년 축구가 조금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아직 떨어지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또 동남아 축구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뭐 경기는 뭐 일방적으로 몰아쳤죠 사실은. 슈팅자가 뭐 28대 8이었고 유효슈팅 10대 2, 점유율이 거의 7대 3이었고요. 코너킥도 11대 2였는데 뭐 그냥 뭐 사실상 그냥 계속 몰아쳤다 우리나라가. 그냥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4대1로 크게 이기게 되었고 다음 이제 베트남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위는 아직 D조가 나오지 않긴 했지만 현재까지 순위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는 다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닝 호입니다. 오늘 할 것은 AFC U24 아시안컵 2차전 경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저번 1차전 경기 이어서 두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랍에미리트랑 일본의 경기는 일본 2대1로 마지막에 역전을 또 거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타지키스탄의 경기는 양 팀의 역시나 또 전력 차이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5대0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 경기를 보자면요. 일단 A조 먼저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이란 경기는 이 경기가 사실 약간 언더독이라고 해야 할까? 이변이 있었던 경기예요. 이란이 사실 이번 대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거든요. 이 연령대에서는 이란이 약해요. 우리가 이란 하면 되게 최종 예선에서도 우리랑 경쟁했었고 워낙에 성인 대표팀이 강하기 때문에 연령층도 강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란이 이 연령대는 유독 약하거든요. 야, 그리고 반대로 이 우즈베키스탄은 이 연령대에서 유독 강해요. 두 팀이 정반대죠 완전히. 자 그렇긴 해도 사실 투르크메니스탄이랑 이란 자체가 워낙에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번 패배는 이란 입장에서는 거의 쇼크다 할 정도로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슈팅자랑 점유율에서 이란이 다 앞섰는데도 선제골을 사실 이란이 먼저 넣으면서 되게 쉽게 풀어갈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두 골을 내주면서 역전승을 투르크메니스탄은 거두게 되었고요. 이란은 또 선제골 넣은 선수가 또 퇴장을 당하면서 한 명이 빠진 게 엄청 경기 운영하는데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라크랑 호주 경기는 1대1 무승부. 호주도 역시나 퇴장이 한 명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슈팅자나 점유율도 오히려 이라크가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호주가 퇴장이 되게 이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카타르랑 우즈베키스탄 6대0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이겼는데요. 경기는 뭐 그냥 되게 효율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경기를 풀어갔어요. 슈팅자에 비해서 이제 득점수가 좀 많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이 이 연령대에서 우승 후보다운 또 개최국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쿠웨이트 대 요르단 1대 0으로 요르단이 퇴장에 한 명이 나왔는데도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같은 조의 말레이시아랑 태국 경기는 태국이 3대 0으로 이기면서 역시나 태국이 동남아에서 자기가 역시 챔피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사우디 경기는 일본 선수가 한 명이 퇴장에 나왔는데도 그래도 남은 시간 잘 버티면서 0대 0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타지키스탄하고 아랍에미리트 경기는 2대 0으로 아랍에미리트가 또 타지키스탄을 이기면서 일단 타지키스탄은 이번 대회에 아직 득점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경기 일본을 상대로 득점을 하는 게 목표로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하고 대한민국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일단 경기가 정말 안 풀렸어요. 잘못했으면은 앞에 투르크메니스탄이랑 이란 경기처럼 우리가 역전패를 당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그 경기랑 양상이 좀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2차전 경기를 쭉 보면서 슈팅이 20개가 넘은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 슈팅 숫자가 24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2차전에 경기한 팀 중에서 제일 슈팅을 많이 때렸어요. 근데 1득점 그리고 1실점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정말 안타깝죠. 네. 일단 조영욱 선수가 공격에서 이제 잘 풀어나가면서 또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자, 문제는 퇴장이에요. 중간에 퇴장이 나왔는데 이진용 선수가 이미 전반전에 카드가 한 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카드가 한 장이 또 이렇게 있었던 상황에서 결국에 후반전 78분에 경고가 한 장이 더 나오면서 또 경고 누적으로 또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를 안고 경기를 풀어갔고요. 그리고 이 퇴장 5분 뒤에 또 골을 먹혔어요. 이게 아쉽죠. 네. 이렇게 또 이어지면서 동점골을 먹히게 되었고 이게 사실 역습 한 방울 먹혔거든요. 왜냐면은 베트남이 이 골을 넣기 전까지 슈팅자가 3개, 유슈팅이 0개였어요. 그 얘기는 유슈팅이 아예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단 하나의 유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입장은 되게 허무하겠죠. 유슈팅이 하나도 안 줬는데 좀 과장돼서 말하자면은 골키퍼가 할 일이 없었는데 단 한 번의 역습으로 골을 먹혔다. 후반전에 우리나라의 또 집중력이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다행이라고 해야겠나? 베트남이 그 이후에도 좀 위협적인 공격을 몇 번 했거든요. 자,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또 고동민 골키퍼의 또 이제 선방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죠. 베트남을 사실 우리나라가 한 수 아래로 봤기 때문에 한 수 정도인가 뭐 두 수까지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번 패배는 좀 뼈아픕니다. 우리가 약봤던 팀, 우리가 너무 상대를 약봤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베트남 선수들이 되게 밀집 수비를 옹기종기 가져갔는데 되게 잘했어요. 상대팀이 이렇게 그냥 잘했다라고 노골적으로 칭찬할지 몰랐는데 잘했습니다. 진짜 밀집 수비를 우리 선수들이 볼을 잡아도 공간이 안 나게 이 옹기종기 박스 중앙에 붙어가지고 6탄 방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먹혔습니다. 이 전술이. 자, 그리고 또 베트남이 뭐 수비만 했으면 모르는데 역습을 했어요. 나름 역습하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패배가 이제 조기에 8강 진출 확정지면 좋은데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마지막 경기는 태국이랑 갖게 되는데 현재까지 일단 순위를 보면은
A조는 일단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카타르 순이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우즈베키스탄은 8강전에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었고, 투르크메니스탄이 또 이란을 잡으면서 또 2위까지 올라서게 됐네요. 이런 조별리그에서는 이런 이변이 일어나면은 이제 조별리그가 3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위가 바로바로 바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집중을 해서 경기를 치러야 할 것 같고요. 자, B조 같은 경우는 호주랑 요르단 승점 4점, 그리고 이라크랑 쿠웨이트 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일단 진출을 확정된 팀이 없네요. 자, 일단 C조는 좀 있다가, D조는 사우디랑 일본이 현재 승점이 4점씩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3점, 타지키스탄이 0점입니다. 남은 경기가 일단 일본이 타지키스탄을 만나고 사우디가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만나게 되는데, 일단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타지키스탄이 지금 앞선 경기에서 득점 없이 7실점만 했기 때문에 일단 일본이 타지키스탄을 무조건 잡는다는 가정하에 일본은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남은 경기가 또 제일 약팀으로 평가받는 타지키스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 중에서 이제 두 팀 중에 이긴 팀이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는 사실 무승부만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위를 했을 경우에는 또 앞선 조 1위 팀이랑 맞붙기 때문에 이것만은 또 피하고 싶을 거예요. 뭐 어쨌든 경기를 마지막 조별리그까지 봐야 할 것 같고요. C조는 일단 태국이랑 우리나라가 4점, 베트남이 2점, 말레이시아가 0점인데 지금 득실차까지 전부 똑같은데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는 앞선 경기에서 1대4로 이기고 1대1로 우승부를 했었고, 태국은 앞선 이제 베트남하고 경기에서 몇 대 면서 무승부를 했지? 0대0이었나? 0대0으로 무승부를, 아니 0대0이다. 2대2구나. 2대2로 무승부를 하고 말레이시아를 3대0으로 이기면서 현재 이렇게 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태국전 일단 만약에 지게 된다면은 태국한테 엄청 큰일 납니다. 베트남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를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동남아 팀들이 뭐 수시로 이제 전력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예상대로 하면 베트남이 이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가 3위로 탈락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리고 무승부를 거두더라도 만약 베트남이 이기게 된다면은 이제 세 팀이 동률이에요. 세 팀이 동률인 상황에서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무승부도 심각하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8강에 가게 되는 경우의 수는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진짜 이기면은 자력으로 조 1위로 진출하게 되고요. 무승부랑 패배는 경우의 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라는 거는 다른 이제 경기를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까지는 웬만해서는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국을 이기고 조 1위로 B조 2위 팀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야이모고입니다. 오늘은 AFC U23 아시안컵 3차전. 자, 먼저 오스트리아 대 요르단의 경기. 1대0으로 일단 오스트리아가 경기 이겼고요. 퇴장이 나오긴 했지만 뭐 남은 한 골을 호주가 잘 지켜내면서 호주가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라크랑 쿠웨이트 경기는 3대1로 또 이라크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카타르랑 투르크메니스탄 경기는 일단 투르크메니스탄이 정말 이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이란을 1대1로 잡은 거, 그 첫 번째 이변이었고, 두 번째 이변은 또 카타르랑 무승부를 한 거.
네, 투르크메니스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조별리그에서 가장 큰 이변이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아무래도 투르크메니스탄의 8강 진출, 처음으로 이제 8강 진출이라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 사실 그렇게 강팀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뭐 강팀도 아니라, 사실 우즈베키스탄과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둘 다 중앙아시아 팀이잖아요. 근데 둘 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보통 우즈베키스탄보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좀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제가 알기로는 피파 랭킹이 100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U24 연령대에서 카타르랑 이란 상대로 좋은 모습을 펼쳐줬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이란은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자, 그리고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속한 조죠. 2대0으로 일단 베트남이 이겼는데, 베트남은 이 경기랑 상관없이 한국이랑 태국 경기에서 한국이 이겼기 때문에 1위로 올라설 수는 없었고요. 대신에 일단 베트남은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일단 태국을 이겼기 때문에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베트남 이렇게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는 2대0으로 사우디가 이겼고요. 일본과 타지키스탄의 경기는 3대0으로 일본 이기면서, 결국에 최종 순위를 보자면은, 자, A조는 일단 중앙아시아 팀이 전부 올라왔는데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7.4점으로 8강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B조 같은 경우는 호주, 이라크, 뭐 B조는 뭐 예상대로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호주가 이제 제일 강팀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2위 자리를 놓고 보면은 요르단과 쿠웨이트 둘 다 되게 복병인 팀인데, 아무래도 이 세 팀 중에서 뽑자면 아무래도 이라크가 좀 강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호주가 7점, 이라크가 5점으로 8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C조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1위가 가장 유력했고, 물론 결과를 보자면은 되게 험난했는데 그래도 1위를 결국 7점으로 먹었고요. 그리고 5점으로 베트남 2위를 했는데요. 일단 솔직히 베트남이 될지 태국이 될지, 누가 8강에 올라갈지 그게 관심사였는데, 결국에 베트남이 8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조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둘 다 7점인데 득실차에서 사우디가 좀 더 앞서면서 사우디가 1위, 2위가 일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랑 타지키스탄은 떨어졌고요. 자, 일단 한국과 태국 경기를 보자면은 1대0으로 고재현 선수의 골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워낙에 또 이제 고재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강인 선수의 그 패스가 좋았어요. 그 스루 패스가 일단 첫 번째로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고재현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침투 패스랑 깔끔한 마무리로 골을 만들어냈고, 이 골이 유일한 골이었어요. 뭐 조별리그 일단 총평을 해보자면은, 일단 처음에 말레이시아전에서도 사실 큰 점수차를 이기긴 했지만, 뭐 막판에 이제 조용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두 골을 넣어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사실 1대2로 한 골차 승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뭐 베트남도 뭐 한 골차 싸움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역습 한 방울 골을 먹혀가지고 결국 동점으로 끝났고, 태국전도 뭐 골이 안 먹혀서 다행이지, 근데 한 골차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표팀이 슈팅 숫자에 비해서 이제 골이 많이 못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점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인데, 슈팅 숫자에 비해서 일단 유효 슈팅이 많이 적은 편이고요. 유효 슈팅이 적고, 그 유효 슈팅 안에서 또 이제 골도 많이 안 터지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상대의 밀집 수비에 좀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밀집 수비를 어떻게 타파해야 할지 그게 문제였는데 그래도 네, 2승 1무로 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지금 8강전 상대인데 자, 그러면서 8강전 대진이 호주랑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렇게 붙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새벽에는 우즈베키스탄이랑 이라크가 이렇게 또 붙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오후 10시에는 네, 오후 10시니까 이 새벽에 끝나고 거의 한 40시간? 자,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같은 날짜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랑 이게 현지 기준으로는 같은 날짜고 이렇게 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새벽을 넘어간 거지. 네, 이렇게 두 개씩 서로 이렇게 만나 있다라고 일정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결국 한일전을 네, 또 8강에서 하게 되었네요. 네, 우리나라 1위, 일본이 또 2위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베트남이 또 이렇게 8강에서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일본을 이기고 4강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이라크 승자랑 4강전에서 붙게 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우리가 8강전부터 한일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갔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C조고 일본이 D조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하면은 또 8강에서 붙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은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D조가 사실 조 자체가 약간 좀 빡센 조예요. 왜냐면은 다른 조를 보면은 다른 조 같은 경우는 올라갈 두 팀이 좀 확실하게 보였다?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D조는 타지키스탄 빼고는 세 팀 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팀이어가지고 예, 상당히 좀 D조가 좀 죽음의 조였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랑 일본도 사실 승점이 똑같은데 이제 득실차로 또 가려졌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C조 1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D조 2위 팀 만나긴 했지만 뭐 D조 1위나 D조 2위나 제 생각엔 뭐 전력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C조와 1위한 메리트는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8강전 들어갈 때 생각난 게 4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이랑 이라크 승자를 만난 게 좋냐 호주랑 투르크메니스탄 승자를 만난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이제 결승전까지 가게 될 확률까지 또 토너먼트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느 쪽이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뭐 우즈베키스탄은 뭐 당연히 개최국이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가 있고 호주 쪽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뭐 워낙에 강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약팀을 만나더라도 대충 하면 안 되죠. 토너먼트 올라온 이상 이제 모든 이제 선수들이 모든 팀들이 이제 다 강팀이기 때문에 또 강팀을 꺾고 올라온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일단 한국과 일본 경기는 12일 일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